이번에 IPFS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박우람입니다. 저번에 버전 1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저번에 배경 기술, IPFS의 그런 분산 시스템 배경 기술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적용한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FS를 제가 왜 이 주제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그 기존 블록체인의 이제 저장 공간의 그 한계점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블록 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거나 이제 동영상 그런 큰 파일들은 이제 블록체인 위에다 저장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 IPFS 이 시스템에다가 그런 이제 큰 이미지나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거를 IPFS에다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할 때 그 파일 해시 값을 다시 이제 블록체인 위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고안돼서 이슈를 끌었던 이 IPFS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IPFS에서는 이제 기존 웹을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또 설명을 백서에는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컨텐츠로는 일단 이제 IPFS가 이제 왜 나오게 되었는지랑,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배경, 그리고 이제 적용한 기술들, 그리고 이제 IPFS의 이제 미래,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문제 정의하기 전에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기존 HTTP 이제 웹을 이제 다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보통 이제 웹 브라우저 이제 뭐 익스플로러나 이제 파이어폭스, 크롬 같은 거를 통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뭐 특정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뭐 기사, 아니면은 뭐 어떤 동영상 같은 거를 요청해서 이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이 이제 HTTP 프로토콜이라고, 그 웹이라는 공간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중앙형 서버에다가 정보를 요청해서 이 받는 방식을 이제 HTTP 프로토콜 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방법이 HTTP 프로토콜이 지금 현재까지 가장 잘 쓰고 있는 성공적인 파일 분배 시스템인데, 이런 분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기존에 이제 뭐 어느 매거진 사이트에 의하면은 이제 웹페이지 수명이 약 100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웹페이지 수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뭐 보통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1년, 2년,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웹페이지가 서버 링크가 끊겨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로는 이제 또 그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스북 그 회원들의 이제 프로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개인정보 동의 없이 이제 한번 그 데이터를 이제 주는 그런 이제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기존 웹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 한 곳에 몰려 있으니 이제 그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해킹하기에 되게 취약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면서 이제 고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되게 엄청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31억 정도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앙형 서버에서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를 이제 수학적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31억 번의 그 조회수랑, 그리고 그 스트리밍의 그 용량, 그리고 이걸 계산해서 이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31억 한 7천만 원 정도 이 파일 분배 시스템에서 비용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모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 느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해외 서버에 이제 특정하게 이제 접속을 해서, 만약에 뭐 자료를 받고 싶은데 속도가 엄청 느린 적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즈베리 그 서버 그 OS, 라즈베리 그 OS를 다운받기 위해서 라즈베리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다운을 받았었는데, 그때 한 1시간 정도 그때 걸렸었는데, 이 공식 사이트에서도 이 속도가 너무 그게 느리다고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도하라고 할 정도로 속도가 엄청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FS 이제 백소에 의하면은 새로운 트렌드 제시로 이 페타바이트 데이터셋의 호스팅 및 배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컴퓨팅을 해야 되고 고화질의 실시간 비즈니스 스트림,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셋 버전 관리 및 연결, 그리고 실수로 인한 그런 삭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IPF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IPFS가 이제 IPFS는 이제 뭔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중화된 서버 없이 뭐 고도의 P2P 분산 시스템을 활용한 분산 웹으로, 그리고 이제 뭐 보다 나은 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파일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IPFS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컨텐트 어드레스라고 이제 이제 컨텐츠 내용을 주소로 지정하여서 이걸 하이퍼링크로 검색을 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IPFS를 좀 더 이제 배경적 기술을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이제 P2P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이제 성공한 기술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분산 해시 테이블, 그다음에 비토렌트, 그리고 Git, 그리고 SFS 이 네 가지 기술의 조합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분산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 장점은 뭐 네트워크 부하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다는 큰 이점이 있다. 이 IPFS에서는 이거를 분산 해시 테이블에서 이 컨텐츠 어드레스 내용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그 주변 노드들한테 그 노드가 그 테이블에 원하는 그 내용 기반의 그 주소로 된 그 컨텐츠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HTTP 웹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IP 주소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내용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IPFS에서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P 대표 이제 파일 교환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이제 고용량 파일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중앙화 서버랑 이제 비교하자면은 이제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버로부터 이제 파일을 전송받는 방식이었는데, 이 비토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자기 파일을 이제 조각을 내어서 다른 클라이언트들 여러 이제 노드가 있으면은 여러 노드들한테 그 조각을 필요한 조각들을 보내어서 그 필요한 조각들이 있는 노드들한테 다시 동시에 파일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IPFS에서는 또 비토렌트의 그런 이제 뭐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제공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스왑을 설명 안 드렸습니다. 비트스왑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스왑은 일단 비토렌트 이 기술을 영감을 받은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그리고 Git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Git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PFS에서는 이제 이 Git에 또 머클 대그 형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S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인증된 파일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뭐 특정 서버로부터 이제 파일을 이제 받고자 할 때 그 파일이 정말 제가 찾고자 하는 그 파일이 맞는지 그거를 이제 PKI 이제 공개키 기반 구조로 해서 서명된 것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IPFS에서도 똑같이 이 사용자가 개체를 검색하면은 공개키 및 이제 노드 아이디와 일치하는 서명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FS 이제 기술 스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먼저 네이밍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네이밍 기반의 그 기술 스택을
무엇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파일이나 아니면 기타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크데그에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그리고 라우팅에서는 무엇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HTTP 그런 이제 중앙형 서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버에다가 이제 어느 위치에 가서 그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인데, 이제 IPFS에서는 그 이제 비트스왑 이제 프로토콜의 방식을 활용해서, 아까 이제 비트스왑은 이제 그 비토렌트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비트스왑을 활용해서 이 IPFS 이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 노드들한테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보내달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파일을 찾기 쉽고, 대용량 파일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토렌트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술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토렌트 이제 동작 과정을 이제 비교하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이제 사용자가 이제 A라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A라는 파일의 해시값, 어떻게 보면 이 파일 아이디에 대한 해시값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걸 다시 이 수험이라는 이제 해시 정보 피어 리스트를 모아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라우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트래커 서버는 이 피어 리스트 목록들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드들을 이제 다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A라는 파일의 그 조각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른 노드들, 아래 보시면 이제 피어 1과 이제 피어 2, 피어 4가 있는데 그 노드들한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A라는 파일은 그 조각이 있는 이제 유저들, 이제 노드들한테 이 조각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시에 제가 원하는 그 파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노드로부터 동시에 받는 부분으로서 고용량 파일을 받기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제일 큰 부분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5번의 파일 그 피스 1이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엔 좀 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토렌트 방식을 보면은 토렌트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100%로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 피어4는 이 사용자로부터 다시 이 사용자가 이제 A라는 파일 피스를 다 모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모았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다운로드 상태가 아니라 업로드 상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피어4는 이제 업로드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피어1으로 사용자 클라이언트로부터 피어1 조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다양한 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뭐 TCP, UDP, SCTP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다 그러고, 그 네이밍 같은 경우는 아까 파일 아이디 해시값, 그리고 이제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시 정보, 이제 이 데이터 값을 이제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 트래크 서버 안에 있는 수험을 라우팅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머크데그 같은 경우는 이제 A라는 파일 개체 조각을 다 유지하고 있는 이 파일 개체를 머크데그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다운로드랑 업로드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리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일 조각이 다 없는 클라이언트를 여기서는 리처라고 하고, 그리고 시더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전한 이제 파일 피스를 다 가지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를 시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피어를 리더와 시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PFS는 이제 이런 비트렌트와 동작 과정이 유사하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라우팅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무엇이 이제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일단은 이제 뭐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들이 이제 해시 테이블을 각자 관리하고 중화된 서버 없이 P2P 네트워크를 실현한 분산 해시 테이블 기술이라고 말을 하며, 이거는 이제 IPFS가 이제 컨텐츠 자체가 주소가 저장되어서 이거를 이제 참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래 그림과 같이 폭스라는 데이터를 해시 펑션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된 이 키값을 이 피어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이 피어들 중에서 어느 노드가 이 컨텐츠와 일치하는 게 있냐 해서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제 파란색 테이블 보시면 이제 폭스가 노드 1이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 그 노드를 쉽게 찾아서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스왑 프로토콜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비토렌트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말을 하며, 이제 피어들과 블록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피어들, 이 노드들은 이제 비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have 리스트, 이제 가지고 있는 want 리스트만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비토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want 리스트, have 리스트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 두 가지 블록을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트스왑 프로토콜에서는 자기가 이제 일치하는 블록이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있다면은 어느 파일에 속해 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노드가 필요한 블록을 얻을 수 있는 영구적인 시장을 작동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반면에 여기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내는 노드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받기만 하는 노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받기만 하는 노드만 있다고 하면은 이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써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서, 여기서는 이 백서에 의하면은 약간 물물교환 시스템, 약간 그런 표방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스왑 크레딧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신용 시스템이라고 이거를 적용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 보내는 노드들한테는 이제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받기만 하는 노드들한테는 부채를 이제 증가시킨다.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트스왑 크레딧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안정적인 노드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트스왑 스트래지하고 이제 전략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각 노드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이게 교환의 전체 성능을 좀 약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토렌트 같은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포상 징벌이라고, 그 이제 뭐 아까 보내는 노드들한테는 이제 뭐 뭔가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내지 않는 그런 노드들, 이제 받기만 하는 노드들한테는 이제 벌을 한다. 이런 전략이고, BTF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과 이제 다양한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략의 선택은 이제 아래 사항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노드 및 전체 교환의 거래 성능의 극대화, 두 번째는 이제 프리로더들이 거래를 착취하고 거래 품질을 떨어뜨린 것을 막아야 한다. 세 번째 함수의 선택은 함수가 아니라 이제 전략의 선택은 이제 다른 알려지지 않는 전략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고 효과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피어들에게 관대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한번 이슈가 됐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그 트론의 그 논문 페이퍼랑 이 부분이 그 유사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연구 중인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크데그인데, 일단 머크데그가 뭐냐고 이제 머크데그가 뭔지 말씀드리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존 이제 머크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 트리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인접한 하이 노드들이 이거를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해시 작용을 하는데,
근데 최종 루트에서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을 가져온 부분에서 머크 대구에서 이제 차이는 그 머크 트리에서는 이제 그 아래 하위 노드들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반면 이 머크 대구에서는 이 모든 아래 보시면 이제 모든 노드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크 대구는 이제 머크 트리의 장점을 가져오면서 장점을 가져오고 이제 비순환 그래프를 형성한다라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PFS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을 워크대구 형식으로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각 개체들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노드들 안에 이 오브젝트 이제 해시 값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개체라고 말하면서 이 개체들 사이에 이 연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연결 값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거를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IPFS 오브젝트 이제 개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검색하고 이제 공유하기 위한 P2P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이제 두 개의 필드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라고 말합니다. 뭐 데이터, 링크. 이 데이터 보시면 이 사이즈가 256KB보다 미만인 이제 언스트럭트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조화되지 않는 이제 파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링크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개체들 사이에 링크가 되었는데 이 그 링크스 부분이 그 링크 부분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 구조 안에 또 보시면 세 개의 필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네임, 그리고 이제 해시, 오브젝트 해시 값,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그 오브젝트들이 이제 각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하나에서 뭐 한 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에서 두 개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총 누적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객체 아이디의 역할을 하는 이제 해시 값은 이제 항상 이제 QM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브젝트 개체를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256KB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만약에 작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256KB보다 작다 보니까 이 오른쪽 같이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해시 값, 그리고 아래는 이제 데이터 그 내용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없다라는 거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파일의 경우는 이제 256KB보다 큰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미지 아니면 영상, 아까 그런 이제 고용량 파일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이제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여기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하나의 그 개체 파일이 용량이 큰 거를 이제 그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이 파일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값들은 이 파일 링크 연결된 것은 이제 이름을 가지지 않고 최소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 QMR5F 이거를 오브젝트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링크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시 값이 나와 있으며 이제 안에 네임은 이제 비어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 디렉토리 구조로 보시면은 일단 이 첫 번째 테스트 디렉토리라고 말씀드리면은 그 아래 이제 빅파일.js, 그 마이 디렉토리, hello.txt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빅파일.js가 256KB보다 이제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분산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빨간색 네모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컨텐츠라면 이제 오브젝트 이제 해시값, 같은 컨텐츠 이 내용을 가지게 되면은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 중복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에는 이제 자동 중복 제거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버전 관리, 아까 그 Git에 이제 그런 기술 적용된 부분인데, 이 최종 버전, 만약에 그 하나의 이제, 여기서 이제 절반을 나눴을 때 하나가 이제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커밋 같은 경우, 위에 커밋이라 나와 있는데, 이 커밋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모든 개체 버전 기록을 이제 스냅샷을 찍은 겁니다. 만약에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은 이런 스냅샷을 찍어서 이걸 커밋이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밋 안에는 이제 어쏘라고 저작이 나와 있는데, 이 버전에 대한 그런 이제 누가 이거를 기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커밋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업데이트 버전된 구조인데요. 마이 파일 텍스트, 이 빨간색 제 네모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다시 이제 새로 내용을 정의해서 이 another word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때 여기 부분이 이제 변경한 사실을 알리면서 세컨드 커밋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커밋은 다시 이제 파렌트 0, 그러니까 즉 이제 이전에 그 부모를 가리키는 이제 링크 값을 또 가지게 됩니다. 이제 RPFS에서는 이런 머크대그 구조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일단은 컨텐츠 어드레스, 이제 모든 컨텐츠가 이제 자체가 그 링크를 가지고 되면 멀티해시 체크성으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변 시 어클루트 해시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RPFS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같은 컨텐츠는 같은 해시 값을 갖기 때문에 컨텐츠가 중복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IPNS 같은 경우는 아까 그 SFS를 말씀드렸었는데, 자가 인증 파일 시스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원하는 컨텐츠가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서버에 있으면은 그 서버로부터 이제 요청해서 이 파일을 제가 원하는 컨텐츠가 맞는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파일을 올린 그 서버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비밀키로 이제 서명을 해서 파일을 올려야 되고, 저는 그 올린 서버로부터 공개키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컨텐츠가 맞는지 검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동작 구조 방식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뮤테이블한 이름 공간을 할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뮤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변동 가능한 이름 공간을 할당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오브젝트 그 머크덱에서는 이제 오브젝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원래는 거기서는 불변한 객체라고 불변한 객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변할 수 있는 이름 공간을 할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사용자 친화성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주소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밀키로 설명된 이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는 객체를 배포를 하고, 그리고 다용 사용자가 객체를 검색하면 공개키 및 노드 아이디와 일치하는 서명을 확인하여 검증할 수 있다. 이 노드 아이디는 그 서버의 이 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검증하기 위해서 그 노드의 퍼블릭 키를 해시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자 친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IPFS 주소가 일단 이 개체의 해시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자한테 친화적이지 아니어서 이걸 다시 이제 기존에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네이버 같은 도메인 주소, 여기서 똑같이 IPNS를 이제 붙이고, 저희 같이 뭐 baselab.kr 이 도메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쓰일 수는 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없었고, 이 이 IPFS 미래 백서에 설명되어 있는 거 읽어보면은, 일단 아이디어는 이제 분산 시스템 연구의 산물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적인 시스템들로 아이디어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보다 나은 웹으로 자신의 받는 콘텐츠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영구적인 외부로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백서를 봤을 때는 일단 영구적인 웹이 이게 좋은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구적인 웹이 그 웹페이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만약에 뭐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웹을 계속 이걸 보관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굳이 영구적인 웹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활용 사례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 IPF 기술을 사용해서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한 암호화폐로서 이 파이코인을 사용하면은 다른 사용자가 컴퓨터에 남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활용해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이코인을 나오게 된 게 분명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물물교환 시스템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파이코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서에 의하면 이 파이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노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 수합 이제 뭐 신용 시스템 전략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점, 제가 생각한 문제점으로는 노드들이 장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리고 아직 콘텐츠 그 주소 지정,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었는데 아직 사용자한테는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향후 연구에는 제가 이걸 블록체인과 접목을 하면은 용량의 문제를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다, 실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제가 써놓은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사드랑 해커톤을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해커톤 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해커톤 주제로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해봤었고, 그때는 저희가 원하던 결과물을 얻었었습니다.